여러분, 다들 실비보험 있으시죠? 매달 보험료는 단 하루도 안 늦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실비 청구할 때는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요? 이거 저만 그런 걸까요? 심지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았을 뿐인데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암보험 같은 중요한 보험 가입에 거절이 되거나 손해사정사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거 몇천 원 안 되는데 그냥 청구해 라는 말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누른 청구 버튼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아플 때 받아야 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막아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당연한 권리가 맞지만 전략 없이 청구하면 보험 가입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빌미만 주게 됩니다. 보험사가 유독 까다롭게 구는 청구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보험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내 돈 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인데 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청구하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좀 억울하죠. 병원비 부담을 좀 덜려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청구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모든 기록이 보험 신용정보종합 시스템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아니, 이 팀장님, 원래 보험금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개인정보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A보험사에만 청구를 했죠. 그런데 B, C, D 모든 보험사가 내 병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내 청구 이력을 가입하려는 보험사에서 전부 열람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험 가입 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 두신다면 1년 전에 받았던 치료든 2년 전에 받았던 치료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 치료,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그리고 5년 이내 진단 및 치료 이력을 묻습니다. 5년 이내 알릴 의무를 확인해 보면 입원과 수술,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묻습니다. 제가 갑자기 알릴 의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A씨는 최근에 몸이 안 좋고 실손보험도 5세대로 바뀐다는 이슈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간병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고지 위반이 있으면 안 되니까 5년 이내 진료 기록을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치료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총 6번 치료한 이력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5년 이내 고지 사항에는 분명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 심사 결과는 거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 내용을 좀 수정해서 치료가 종결된 지 오래되었고 완치입니다 라고 심사를 다시 넣어봤더니 이번에는 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승인이 나온 건 아니고 간병인 특약과 수술비 특약,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까지 전부 다 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딱 그것만 필요한 건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언젠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당연히 입안이 동반될 테니까 간병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모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전략을 잘 짜서 가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받지 않겠답니다.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도 나의 병력과 치료력, 보험사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청구를 했다면 가입 전 알릴 의무도 잘 지켰고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간병 특약과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를
문제없이 가입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보험 가입에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보험사는 어떤 청구력을 싫어할까요?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세 김 부장님은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좀 줄이세요 라고 말만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안심하고 비싼 MRI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실손 청구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 전산에는 청구 이력이 남게 되고 6개월 뒤에 새롭게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가입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MRI 검사 결과상 이상은 없지만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서 상세불명의 두통 코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손 청구를 보험 가입 이후로 미뤘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박 과장님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고 별일 아니니까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진단명에는 상세불명의 심계항진으로 기재되었고 이 청구 이력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시에 심장 관련 특약들은 모두 할증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험 가입하려고 심사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신 경우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저는 저런 걸로 병원 간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병력이 있나요? 오히려 저에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액의 치료라서 어차피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청구하는 게 현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소액이라면 조금은 전략적으로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팀장님, 그런데 병원 서류들만 무작정 모아두면 관리도 안 되고 어떤 게 청구한 건지 안 한 건지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저희 집에서 관리하는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두 개의 파일철로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청구 전 파일, 하나는 청구 완료 파일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청구를 완료하면 청구 완료 파일로 옮겨서 보관을 하면 헷갈리지 않고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실손보험 청구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직 중요한 핵심 내용 많이 남아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끔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액의 청구, 같은 질병을 반복해서 청구, 의심스러운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접 청구하는 경우, 특정 병원, 과잉 진료 의심 병원이죠. 이런 병원에서 자주 치료를 받은 경우. 하지만 현장 조사가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치료라면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건네는 서류 중에 절대로 서명하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진짜 말이 좀 많죠. 원래는 객관적인 검증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고액보험금의 지급 회피 수단으로 변질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이다. 2021년에는 1666건, 2022년에는 4,989건으로 갑자기 3배가량 급증, 2023년에는 4,60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의료자문 실시 건수 중 3.16%만 부지급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9.08%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의료자문 결과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종종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보험금 부지급 삭감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먼저 공개하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의료자문 동의서의 서명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 주치의는 나와의 오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 나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문의가
단순한 사진 몇 장과 몇 장의 종이로 내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 대부분이 보험사와 연계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나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만약 내 주치의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반면에 자문의는 엑스레이 사진과 MRI 영상을 보고 물리치료로도 충분했는데 왜 수술을 했냐, 과잉치료다 라는 소견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 입원비 등 지급을 할까요?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겠죠. 만약 조사관이 이 의료자문 동의서의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를 치료한 주치의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는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병원에서 감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시감정 제도는 환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의 병원에서 중립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이 돈을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앞으로는 이 건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해도 추가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이 건으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입니다. 면책동의서보다 법적 효력이 강해서 이 서류에 서명을 한다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모든 병원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두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 자료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진짜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동의한다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혹시 잊고 있던 병력이 발견되면 고지 위반으로 기존 보험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모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서류들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구 처리를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 기록 확인용이고 위임장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꼭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병원 이름을 기재하셔야 하고요. 특정 기간도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치료권의 한함, 그리고 이 서류의 유효 기간도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이 동의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렇게 설정해 두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시기의 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이야기 보험사 절대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 팀장이 잘 정리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보험 정보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관이 서명을 요청하면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물어보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당장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신 후에 보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카카오 채널 링크 올려둘 테니까 채널 가입하신 분들은 다양한 보험 관련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 보험 관련 질문사항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보험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담당자가 보험을 갑자기 그만두어서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도무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어떤 보험에서 어떤 게 청구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셔서 항상 걱정과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같은 자리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